네, 안녕하세요. 페르만 보청기 대표이사 유동구입니다. 5월 온택트 교양 교실에서는 노년기 건강한 청력 관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노년기에 여러 가지 신체 기능 저하가 문제되지만 그 중에서도 귀에 대한 중요성을 알려드리기 위하여 이번 교육을 준비했습니다. 귀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며 특히 듣는 기능은 최근 들어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노년기의 건강한 청력 관리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청력은 일상생활의 질을 높여주고 풍부하게 해줍니다. 소리를 들으면서 의사소통을 하고 소리를 듣고 위험을 알려차려 안전을 지켜주는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청력은 많은 정보를 전달해주고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청력 손실이 있다면 어르신들의 전화통화, 대화할 때, TV를 볼 때 일상생활에서 정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청력에 문제가 있다면 우울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고 외부 자극이 주로 뇌기능 저하와 치매 가능성이 최대 5배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렇듯 청력은 잘 듣는 것 이상의 건강과 관련이 있습니다. 젊고 건강할 때는 청력의 중요성을 잊고 살다가 듣는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을 때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력의 감소는 자연스럽게 40대 초반부터 시작되지만 실제로 와 닿지는 않습니다. 50대 이상이 되면 일상에서 청력 감소를 호소하는 경우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100세 시대인 요즘 청력에 이상이 없어야 삶의 질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이에 청력을 지키는 생활 습관 10가지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력을 유지하는 기본 중에 기본은 평소에 청각 손실을 초래하는 소음, 노출을 피하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음악을 자주 듣거나 공사소음, 군사격장 등 큰 소리에 노출된 사람들은 젊어서도 소음성 난청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누적된 소음 노출이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귀마개 등 적절한 보호장구를 사용해서 소음 노출을 최소화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헤드폰과 이어폰 사용 시간이 길면 난청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젊은 연령에서도 난청이 증가하는 것은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어폰을 착용해도 작은 소리로 듣는다면 문제가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량을 크게 높여서 듣는 경우가 많고 사용 시간도 길어 난청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어폰과 더불어 TV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로 어린이, 청소년 기에는 중이염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이, 중간기라고 하는데요. 중이에 감염되어 급성 염증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 감기 후유증으로 생깁니다. 가벼운 중이염이라도 방치하면 고막 손상 등 청력 이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귀에 이상이 생기면 이비인후과를 방문해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 흡연도 청력 손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담배 연기 속에 수많은 유해 물질은 입속, 폐뿐만 아니라 혈액에도 들어가 온몸을 돌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도 청력을 유지하려면 당장 담배부터 끊으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혈관 질환을 예방하거나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등 여러 심혈관 질환도
난청의 위험 인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동맥경화증에 의해 혈류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면 난청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6번째로 유전도 조심해야 합니다. 한 집안에 난청 환자가 2명 이상 나오는 것은 가족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부모나 형제, 자매 등 직계 가족 중에 난청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본인도 청력 관리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7번째로 복용하는 약도 난청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미노글리코사이드 계열의 항생제나 이노제 등 몇몇 약제가 청력을 저하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8번째로 대화는 조용한 곳에서 나누는 게 좋습니다. 비교적 저음으로 연주되는 음악을 틀면 주변의 소음을 차단하는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눈을 감고 주변의 크고 작은 다양한 소리를 주의 깊게 듣는 연습도 도움이 되십니다. 9번째로 귀 안에 보호막이 약해지면 외이도염 위험이 높아집니다. 귀를 세게 후비지 말아야 합니다. 귀지는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면봉으로 일부러 화내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귀지가 쌓이면 소리가 작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이비인후과에 가서 귀 청소를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 10번째로 보청기 사용을 귀찮아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보청기는 안경 역할을 합니다. 청력 저하가 오래 지속되면 뇌기능 저하와 치매 발생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보청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끝으로 정부에서는 치매 위험성이 난청이 가장 크기 때문에 청각 장애인에 해당되면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난청이 발생되면 장애 등급을 받고 보청기를 구입하는 제도를 활용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다음은 건강한 청력 관리를 위하여 질문을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귀에서 삐 소리가 나요. 왜 나는지 치료 방법이 궁금해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이명이라는 질병으로 추정됩니다. 난청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전조 증상으로 발생되는 매우 흔한 질환입니다. 이명 치료는 원인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먼저 이비인후과를 방문하고 진찰과 검사를 받고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명 치료에 가장 큰 효과가 있다고 인정받는 치료 방법은 이명 재활 훈련입니다. 이 방법은 환자의 이명 정도와 청력 상태에 맞추어 일정 기간 꾸준히 상담하면서 최근에는 보청기 중에 이명 차폐 기능이 있는 제품을 사용해서 이명을 습관화하고 점차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환자의 증상에 따라서 적절한 약제를 선택하여 장기간 또는 단기간 약물 치료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다음 질문은 어르신께서 건강검진 결과 양쪽 귀가 미세한 소리를 못 듣는다고 검사를 다시 받으라고 하였답니다. 평소에도 스마트폰 소리를 크게 해서 듣고 TV 소리도 크게 듣는다고 하십니다. 질문하신 내용으로 보아 난청이 많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며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 결과 청력 수치가 41에서 55dB 사이라면 중도 난청으로 1:1 대화에는 거의 지장이 없지만 집단으로 대화하는 것을 알아듣기 곤란하며 청력 수치가 56에서 70dB 사이라면 중고도 난청으로 큰 소리만 들을 수 있고 군중 속에서 언어 이해가 곤란한 수준입니다. 보청기
처방이 필요한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난청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중도 난청에 해당되면 시력이 떨어졌을 때 안경을 사용하는 것처럼 보청기를 통해 급격히 나빠지는 난청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질문은 보청기의 필요성, 선택 방법, 성능, 착용감, 소리 또는 가격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보청기는 최소 3년에서 5년 이상 사용하는 고가의 제품인 만큼 보청기를 구입하기 전 사전 조사는 필수입니다. 보통 TV나 스마트폰, 카메라 등을 구입하기 전에 검색을 통해 다양한 브랜드의 특징과 장단점을 파악한 후 구입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청기 역시 구입하시기 전에 제품에 대해 면밀하게 파악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또한 가격보다는 청력과 생활 환경에 맞춰서 보청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보청기의 효과는 착용자의 청력 상태와 생활 환경에 최적화된 제품을 사용하시어야 최고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자신이 평소 조용한 환경에서 생활하는지, 소음이 많은 환경에서 생활하는지 등에 따라 적합한 보청기의 기능과 성능, 가격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보청기를 선택할 때 자신의 청력 상태와 생활 환경을 반드시 점검해 보고 구입 이후에는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중요하므로 그에 대한 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난청이 치매 발생률이 가장 높은 원인이 되어 국가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은 장애 등급이 있어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노년기 건강한 청력 관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교육 내용과 같이 노년기에 건강한 청력에 대한 중요성을 알아가고 청력 관리 방법을 익히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꾸준한 운동과 관리가 건강할 수 있는 방법임을 기억하세요. 이상으로 온택트 교양교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버지. 지금까지 귀가 얼마나 많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 대표님의 강의를 통해서 들으셨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조금이라도 우리가 귀에 대해서 조금 이제 혈액순환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귀 마사지를 제가 5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저희가 귀를 보면 귀에서 소리를 듣고 머리로 보내는 청신경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귀 뒤에 보시면 약간 오목하게 올라온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청신경이 지나가는 자리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런 골프공이 있거든요. 이 공을 통해서 놓고 그냥 동그랗게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TV 보실 때나 가만히 앉아 계시지 마시고 이렇게 살살 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디냐면은 저희 인체에 보면은 림프관이 지나가는 그러한 곳이 있는데 제가 쉽게 알려드릴게요. 고개를 정면을 보시고 약간 옆으로 돌려주세요. 왼쪽으로 돌려주시면 이렇게 근육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이렇게 내렸다 올렸다 해주시면 돼요. 여기는 너무 세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냥 살살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디냐면은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우리 머리에 숨구멍이에요. 이 숨구멍을 골프공을 통해서 놓고 돌려주세요. 위로도 이렇게 살살 돌려주시면 여기에 자극이 돼요. 이게 뭐 자극이 되겠어 하는데 이렇게 꾸준하게 해주시면 여기에 자극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어디냐면은 제가 뒤로 좀 돌아볼게요. 뒤에 돌면 목 부분에 약간 패인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놓고 마사지 해주세요. 돌려주세요. 이렇게
돌려주시고 저희가 그 피곤하고 아플 때 뒷목을 좀 이렇게 주물러 주면 시원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저희 귀예요. 이 귀를 못 살게 굴어주시는 거예요. 귀볼도 잡아다녀 주시고 귀 안에도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 귀도 반으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막 접어주시면 귀가 처음에는 많이 아플 때도 있어요. 이거는 그만큼 어머님, 아버님들의 몸이 안 좋으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아프셔도 천천히 조금씩 이렇게 늘려주시면서 해주시다 보면은 나중에는 안 아플 때가 있어요. 그만큼 그러면 그때는 나한테 혈액순환이 좀 잘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모든 것이 문제가 혈관이에요. 혈액순환, 귀도 마찬가지로 청신경으로 돌아가는 이 혈관이 건강해져야만 되니까 이렇게 오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5가지 건강 마사지 요것을 TV 보시면서 꾸준하게 돌려주시고 하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조금 나아지실 수가 있습니다. 귀는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안 돼요. 철저하게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